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하고 금리 인상 전망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장 시작하고 장 초반까지는 괜찮았었는데 S&P는 다시 21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다우지수 역시 18000선을 내줬습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네요.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전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증시도 많이 달려왔던 터라 조정 오늘 예상됩니다. 뉴스 읽어보시고요. 유럽 증시 중국 성장 부진 우려, 적극적 기업 M&A의 혼조, 중국발 수출 쇼크로 인해서 광산주는 저조했지만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 활동으로 인해서 범유럽 지수는 혼조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상한가 한번 볼게요. 요즘에 창투사들이 또 화장품만큼이나 인기가 있는데요. 엠벤처 투자, 우리기술투자, 큐캐피탈, SBI 인베스트 등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창투사 테마가 강세입니다. 그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수혜 및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했고요. 어제는 상한가를 안 갔지만 에이티넘 인베스트 기관 수급 들어오는 종목으로 오늘은 정지 종목입니다. 원익큐브 2015년 4월 13일 날 자회사 CMS랩의 화장품 셀퓨전시의 백화점 내 판매 급증에 따른 매출 성장 및 중국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습니다. SK케미칼도 백신과 신약가치 제조망으로 성장 기대감 상한가 갔고요. 외국인이 55억, 기관이 61억 순매수했습니다. 제가 어제 장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제약 쪽은 실적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무개발 대림산업과 2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서 상한가 갔고요. SNC 엔진그룹은 주당 한 주 무상증자 결정으로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나라 중국 해외 직구족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군이 화장품보다도 기저귀, 물티슈, 세제, 매트 등 유아용품이라는 소식으로 상한가 갔고요. 산목 S폼, 건축용 알루미늄 거푸집 제조업체로 건설업 강세에 따른 수혜감으로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으로 셀트리온이 상한가 갔는데요. 외국인이 610억, 기관이 114억 순매수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상업적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역시 해외 직구, 중국 해외 직구족 화장품보다 유아용품에 더 선호한다는 분석. 키비팬티 기저귀의 성장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고요. 오늘 오전에도 상한가 벌써 찍은 것 같아요. 웰크론 헬스케어의 한방 여성용품 브랜드 예지민을 월마트 중국 매장 및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면서 중국 사업으로 기대감 갖네요. 뭐 중국에 진출만 하면 다 상한가 가네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간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고. KC코트렐 한국 중국 철강 분야 대기오염 방지 실증 사업 후보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KC그린홀딩스 요즘에 핫하죠. 자회사 KC코트렐이 아까 한중 철강 분야 대기오염 방지 실증 사업 후보로 선정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천일고속은 차명 주식 실명 전환으로 손자들에게 증여하면서 상한가 갔고요. 사조오양은 사조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사조오양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사조그룹은 현재 사조대림, 사조해표,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등 있습니다. FTN이 만우절 이후에 계속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항사 차단 나노 마스크 출시로 중국 홈쇼핑 판매 추진하고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추천이라고 하기까진 그런데 하이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제 장 마감하고 외국인 16억 기관 15억 순 매수했던 종목이고요.
사업 제휴업체인 중국 알리페이가 국내 오프라인 결제 시장 진출 기대감인 걸로 예상됩니다. 사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 드네요. 오늘 어떻게 또 장초에 되는지 털고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가 현대산업과 용산 현대 아이파크몰 내 국내 최대 규모 면세점 유치로 경쟁력 우위 기대. 외국인이 230억, 기관이 315억 순매수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한국 큐빅이 시간에 9.27% 상승했고요. 젠백스 테크놀로지 시간에 8.16% 상승했습니다. 젠백스가 어제 오후 장 마치고 뉴스가 떴어요. 한국정보공학 시간에 4.36%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시간에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4월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과거 예측 오차를 감안한 2015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3에서 3.8%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 때는 올 성장 2.3%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했더니 개인 투자자 빈손이란 뉴스 있어요. 주가는 올랐는데 돈은 벌지 못했다는 얘기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투자 수익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좋다고 막 무조건. 메디톡스, 컴투스, 산성 LNS, 내추럴 엔도텍, 1년 만에 코스닥 탑10 진입한 신데렐라 주라는 뉴스 있어요. 올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거침없는 질주를 거듭하는 동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절반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증권주 테마별 한번 볼게요. 증권주 몰려드는 개미들 코스피 2100 돌파 눈앞에 보인다고 하네요. 어제 2099.97까지 갔다고 하는데 13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12월 대비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서 박스권을 기어이 뚫고 상승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요. 글로벌 증시가 모두 대세 상승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뒤늦게 따라붙은 거고 증권주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상승할지 궁금하네요. 관련주로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 키움, 메리츠종금증권 있습니다. 갤럭시 S6 섹터 볼게요. 삼성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가 출시 이틀 만에 국내에서 약 10만 대 팔렸습니다. 초반 흥행 성적이 이전 제품인 갤럭시 S5보다 좋다는 평가고요. 그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돌파하는지는 여부가 이제 부품주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부품주들 제가 나눠놓은 사진 카페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사진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아마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사물인터넷 섹터 볼게요. 사물인터넷 대격돌 전문업체 대거 포섭 새 불리기 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SK와 KT가 정면 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산업과 생활에 사물인터넷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뉴스죠. 관련주들 각자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사물인터넷도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귀뚜라미 사물인터넷 보일러라는 뉴스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AD테크놀로지, 엔텔스, 코콤, S넷 등등 보시면 되죠. 정규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전기차 섹터, 전기차 시장 5배 커진다, 신차 가격 인하 등 경쟁. 국내의 전기차 시장이 내년까지 현재의 5배 이상인 16,000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자 제작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신차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종목들도 한번 보시고요. 유아용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 뉴스 영향으로 지금 기저귀주가 1년 화장지와 기저귀주가 1년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 테마에 이은 강력한 테마를 형성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겠고요. 일단 유아용품 하면 보령하고 아가방이 대장이죠. LED 섹터 빈 더 내는 LG전자 LED 조명, 광효율 높이고 무게는 반으로 줄인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하네요. 다른 LED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대표주로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루멘스 등등 적어놨습니다. 콘텐츠 기업, 중국 미디어 큰손들이 한국 콘텐츠 기업에 군침을 돌린다는 소식입니다. 콘텐츠 사업은 한류의 주축이죠. 중국에서도 한국 영화 예능들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중국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주분을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 진출 위해서 중국 기업과 제휴를 맺는 등 활발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떤 연예인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지는 항상 생각하시면서 TV를 즐기는 것도 수익을 내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제 SBS 컨텐츠 허브가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서 저도 오늘 좀 보고 있었는데요. 차트는 열어놨습니다. 드론 섹터 한번 볼게요. 무인기 시장 5년 후 2배로 전 세계 적극 투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언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관련 종목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퍼스텍, 빅텍, 메커스, 한국 항공우주, 아스트 등 관련 종목입니다. 화장품 뉴스는 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오늘도 화장품 뉴스가 있어요. 오늘은 대정화금이 화장품 원료 관련주로 저평가됐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강한 모습 보여줄지는 보시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좀 옥석을 가려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기준을 외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전에도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험한 화장품주들은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산업 섹터 한번 볼게요. 앞으로 석유보다 귀한 게 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사리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중동 국가들은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석유를 판 돈으로 물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산업 관련해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뉴보텍, 젠트로 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주들 살펴볼게요. 두산중공업이 1조 원대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를 했고요. 대한항공은 1분기 영업이익이 1117% 증가. 그리고 한국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네요. 풍산은 1쿼터 부진, 단기 모멘텀 부재, 보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YP 엔터 적자 덜어냈다고 하고요. 3위 재탈은 가능할까? 라는 뉴스 있습니다. 엔터주에서 3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JYP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요. 제가 아주 좀 잡주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별로 저는 좋아하지가 않아요. 신영증권에서 CJENM 목표가 8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국 흐리고 비,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미국장도 빠지고 유럽장도 빠지고 국내 증시도 개파락해서 시작하길 텐데요. 근데 또 예상지수는 일단 상승 시작이라고 하네요. 예상지수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오늘도 잃지 않는 투자로 모두 성투하시고요. 지원